MBTI로 함께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적자 생존 이라고 들어오셨을까요? 네, 적자 생존이라고 쓰고 적어야 산다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요, 저희의 뇌를 좀 자극하고 정신건강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적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치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뭐를? 펜을 늘리지 않는다. 이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승무원으로요 16년간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을 서버를 했습니다. 또 과연 내가 서버하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무슨 책? 많고 많은 책 중에서 하필이면 역사책이 들려 있었네요. 왜 역사책이었을까요? 역사책 안에는 시대의 패턴과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극변하지만 그래도 고전이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는 이유는 시대의 패턴과 사람들의 삶은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펜을 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무언가 생각하고 메모를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건 연구건 모든 곳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을 부담 없이 마음을 열고 만나기도 힘썼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메모장을 몇 번 남겼어요? 3,400번. 이 얘기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3,400번이란 메모장, 그것은 그만큼의 시도와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각자 지금 참석하시는 선생님, 또 이 세계 70억 인구 각자 모든 삶은 각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기억들은 내가 기억하고 싶고 보는 대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교묘한 기억도 부족한 기억보다는 못하다. 우리 선생님들 내가 먹어본 식사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 얼마실까요? 60억 내고 식사하시겠습니까? 한 끼. 이분 누구시죠? 네. 워렌 버핏 오빠랑 밥을 먹으려면 6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2019년에는 얼마? 57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왜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워렌 버핏과 만나려고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60억 들이고 워렌 버핏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쓰신 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도 구입을 읽으시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작가가 얘기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한 MBTI로 본다면 내향형이신 선생님들은 아마 독서를 선호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앉아서 하는 여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외향형 선생님들은 어떻게 여행을 선호하실 텐데 아마 서서 하는 독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여행을, 독서를 더 많이 하실 수는 있지만 100%가 아니라 7대3 혹은 8대2 정도로 조금 적절하게 섞어서 하면 어떨까? 왜? 독서와 여행이요. 나의 삶도 두 가지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데 많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 저 먼 나라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또 많은 실수와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여행이라는 것은 낯선 곳을 가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뇌를 굉장히 리프레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행은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항상 변수가 생겨요. 우리 인생처럼. 그런 변수가 발생하는 여행지에서 내가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현재 21세기에도 원하는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너와 나,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얼마일까요? 네가 얘기하라면 하정이가 이제 네. 마일. 네.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소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지칠 때 힘을 주는 게 또 미소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저물어 가고요. 새롭게 엔데믹을 맞고 있어서 아직도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우울감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게 많은 의료진들의 애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 와중에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 또 이 웃음이
미소가 그들의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될 거라 아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 인자 한자를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고요. 사람은 서로 기대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네, 구제도 있는데요. 철학자 샤르트르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B와 D 사이에 C가 있듯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고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작은 선택부터 진로, 또 배우자 선택이라던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그 선택들이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라는 라이프가 채워지겠죠. 인간이란 땡땡땡이다. 그리고 각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미처 이 칸을 못 채우셨다면 집에 가시면서 한번 내가 인간이란 내가 정의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처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처음 사는 인생에서 설레기도 하지만 미숙하고 실수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수하고 미숙한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매우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결과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열심히 하다고 모두 결과까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하고 또 실패, 또 실수의 경험이 쌓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무언가를 시도했다라는 얘기와 같겠죠. 그래서 그런 나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은 낯선 곳에 여행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 모두는 처음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요? 바로 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MBTI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보는 심리 도구의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문학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지적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나만 궁금해요? 너무도 궁금해요? 네, 대부분 내가 궁금한 건 너무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요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그들은 문명하고는 거리는 좀 멀지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선, 하나는 악,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그럼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라고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밥을 주는 아이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다 선하고 다 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선과 악, 소인과 분자가 다 있죠. 내가 누구에게 밥을 주고 그쪽의 영역을 넓히냐에 따라서 소인이 될 수가 있고 분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겠죠. 20만과 2, 이 숫자의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미쿡에서 책을 냈습니다. 저도 책을 냈지만 책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네, 책 팔리기가 굉장히 분당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어마무시하게 일주일 만에 20만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 뭘까요?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했다. 결국 미국 오빠들은 아내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30일 만에 딱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오빠들이 20만 권의 책을 샀네요. 네. 그 출판사가 좋아했는데 보니까 요즘 유행을 어쩔 TV 네. 오타였어요. 여기에 Your Wife가 아니라 Life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제목을 바뀌었더니 한 달에 2번 팔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와이프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난 바뀌고 싶어요? 안 바뀌고 싶어요? 안 바뀌고 싶어요. 네가 바뀌어라 이거죠. 네. 사람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변화하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다. 이런 교육, 독서, 여행 이런 것들로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져요. 자발성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발성,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변화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작심삼일이 있어서 약간의 자극은 필요해요.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누가 해라 그러면 하기 싫죠.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굉장히 사소한 걱정을 굉장히 부풀려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을 할지 말지는 선생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죠. 네. 걱정 중에서 어떤 걱정이 제일 많을까요? 쓸데없는 거네. 쓸데없는 거 말고 쓸데있는 걱정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돈 걱정. 두 번째 건강 걱정. 세 번째 관계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쓰이는 게 뭐죠? 말입니다. 영어로 검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제가 발음 워낙 좋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 발음에서 S를 짜잔 하고 뺐더니 어떻게 해요? 말이라는 단어로 변신을 했네요. 이 검, 날카로운 검을 요리사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요리가 될 겁니다. 조각가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조각 작품이 나오겠죠. 펜싱 선수한테 가면 멋있는 스포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가면 사람을 상해 입히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이 무섭고 세다는. 선생님들은 영혼을 베는 그런 검을 사용하고 계신지, 평소에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검을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테스형 아시죠? 네, 어느 날 테스형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왔네요. 스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Just a moment. 네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냐? 꼭 그렇진 않은데요. 그럼 두 번째, 네가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뜻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얘기냐?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럼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인지 좋은 의도인지 중요한지 이렇게 세 가지의 채 한번 걸러야 되지 않을까. 특히 너무나 많은 거짓 뉴스와 이야기가 오는데 나한테 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온 것은 내 자리에서 한 번 더 필터링해서 간다면 누군가의 삶을 어렵게 만들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마음의 날씨는 어떠실까요? 마음의 날씨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매일 날씨를 점검하는 것처럼 마음의 날씨가 어떤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에 달라지고요. 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해석과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의 날씨에 따라서 해석하고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성인문자가 아닌 이상 내 마음의 날씨가 편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편안하게, 우호적으로, 포용적으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지. 그래서 마음의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MBTI, 에니어그램, TA 뭐 많은 거 배워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나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그 와중에 시간을 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거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선생님들 팔짱 한번 껴보시겠어요? 왼팔이 올라가셨어요? 오른팔이 올라가셨어요? 왼팔이요? 오른팔? 네. 다 다르시죠? 그럼 이제 반대로 껴볼게요. 지금하고 반대로. 뭐 하세요 지금? 네. 잘 돼요 안 돼요? 네. 처음에 선생님들이 편하게 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선호도예요. 그러니까 MBTI는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선호도. 내가 좀 더 편안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BTI, 에니어그램, TA 그 어떤 심리 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좀 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어려우니 도구로 보는 거예요. 렌즈로 보는 거예요.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도구도 너무 식격하지 마시고 가몰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건 이런 MBTI든 에니어그램이든 다양한 심리 도구를요 2개나 3개 이상 해보시고 그 안에서 검사 결과가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표현해 주는 거.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시고, 배우자나 자녀분이나 함께 일하시는 분들 이해하는 데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좋은데 오늘 저희가 MBTI라는 심리 도구를 통해서 나를 좀 알아보는, 나를 탐색하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에 이거 있습니다. MBTI
합격 위험 검사에서 정식 검사들 있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간이 검사들 간략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혹시 앞에 계신 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조진웅 씨죠. 조진웅 씨한테 워낙 MBTI가 핫하니까 물어봤나 봅니다. 혹시 MBTI 검사해보셨어요? 이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요. 저 해봤죠.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럼 검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검사라고 하니까 그냥 쉽게 해서 안 하겠다고 뭐 하니까 그냥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이게 정상 비정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말씀 드리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MBTI는 심리도구 중에 하나고요. 칼융의 심리 유형론에 따라서 쿡 그리스랑 그의 딸 나중에 아들까지 해서 대대로 연구한 심리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쓰여지고 있고요. 코로나19 하면서 갑자기 이 MBTI가 너무 핫해져가지고 요즘 제가 거의 요청받으면 MBTI를 많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는데 이미 1990년대에 들어온 이 MBTI가 갑자기 핫해졌을까? 저 혼자 생각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 또 자기가 궁금해져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저 혼자서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호도고 정상과 비정상을 얻고요. 우리 안에 E도 있고 I도 있습니다. S도 있고 N도 있고 한 가지만 있는 분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검사물은 달라졌어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유형이어도 또 다르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2인데 이 스펙트럼이 선호 분명도가 1부터 10인데요. 10인 2가 있으실 수 있고요. 1인 2가 있으실 수 있죠. 외양. 그러면 이 외양형 성향이 1인분이 I형 10이랑 있으면 가까우니까 난 짬뽕인 게 그리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유형에도 선호 분명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MBTI 처음 만나고 이 선호 분명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얘가 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저는 좀 이해가 돼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4가지의 지표로 위해서 내가 심리적 에너지를 밖에서니 아니면 안에서니 날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냐 아니면 직관으로 하니 어떤 판단을 할 때 사실을 우선순위로 하니 아니면 단계 지향적으로 하니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계획적으로 하니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하니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표가 나온 겁니다. 요 4가지의 지표에 의해서 그래서 이 4가지 지표에 의해서 유형들이 나오고요. 이거를 총 나누면 이렇게 16가지의 유형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네이버나 유튜버나 치시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마다 다 이렇게 별칭이 있어요. 여기 별명이.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교환에도 하나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향형이 뭐야? 내향형이 뭐야? 라고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식사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음도 충전이 필요해요. 우리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근데 그 충전이요 밖에다 하느냐 안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밖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충전을 하면 외향인 거예요. 내향은 나 혼자 나만의 공간에서 집중하고 있을 때 더 충전이 쭉쭉쭉 되는 거예요. 외향과 내향 다 충전이 되는데 내가 어디 밖에다 꽂았을 때 더 충전이 잘 되는지 나 스스로 나한테 꽂았을 때 잘 되는지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향형은요 일단 특징들을 보면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향형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는 환경을 이끌어요. 주도해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여기는 생각한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럼 누가 더 행동이 빠를까요? 그럼 외향형, 내향형 보면 어때요? 겁나게 답답해요. 네. 500년 전 언제 할 것 같은데 제 생각만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내향형이 외향 보면 어때요? 사람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하라고 라고 할 수 있죠. 예. 플러그를 하나 꽂는 것보다 여러 개 꽂으면 더 충분히 쭉쭉쭉쭉쭉 되겠죠. 그래서 외향형은 다수의 사람, 여러 사람과 많은 만남을 통해서 충전을 합니다. 내향형은 어때요?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도를 높여요. 내향형이라고 혼자 외딴 섬에 사는 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리고 타인에게 이런 모임 외향형들을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저는 어떤 일을 합니다고 먼저 다가가는 선생님이 외향형. 남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면 내향형. 외향형 나는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납니다. 이분은 지치면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리죠. 사람을 만나고 활동할 때 충전이 되고요. 여기는 혼자 있을 때 충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소수. 여기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여기는 조용하고 신중하고 표현이 많으세요. 외향형들 다. 또 금방 드러나 저분 외향형이구나 할 정도로 자기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그냥 쉽게 표현해요. 그리고 외향형들의 특징은 부탁도 되게 편안하게 하세요. 아니면 말고. 그리고 남이 부탁해서 거절도 편하게 해요. 왜? 내가 쉽게 요청했었으니까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못하면 나 못해라고 해요. 근데 내향형은 되게 요청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심사숙고하고 힘들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요청하기 때문에 누가 요청을 하면 어때요? 거절 잘 못해요. 왜? 내가 힘들게 요청했으니까 상대도 힘들게 했을 텐데 내가 웬만하면 들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마음의 상처가 되게 오래 갑니다. 내향은. 외향은 말과 행동을 하니까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해서 후회를 해요. 여기는 말을 안 해서 후회를 해요. 똑같이 후회를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외부에서 측면하느냐 내부에서 측면하느냐. 여기 말로 표현하고 여기는 글로 표현하고 여기는 2초 만에 결정하고 여기는 7초 만에 결정하고. 그러니까 외향형이 자기가 참고 세밀한 참았는지 아직 말을 안 해요. 답답하죠. 네, 이번 두 번째 S냐 N이냐 어떤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죠. 특히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딱 직접적인 걸 하는 S 감각입니다. 직관은 육감이라고 얘기하는 영감 이런 것들로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서서 그대로 보이는 현실적인 거예요. 여기는 머리 위에 구름속까지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 듣고 느껴지는 실제적인 거. 여기는 영감적인 거. 여기는 사실과 현실. 여기는 통찰과 가능. 여기는 세밀한 나무를 보고요. 여기는 숲을 봅니다. 여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여기는 비약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는 관례와 전통을 중요시하고요. 여기는 그렇게 하라고 더 힘들어요. 변화와 다양성을 중요해요. 여기는 구체적인 경험을 좋아하고요. 여기는 포괄적인 걸 좋아합니다. 사과를 볼 때 여기는 사과를 보면 사과는 먹는 사과, 사과는 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요. 현실적이고요. 현재의 초점을 두고요. 또 전통적인 그동안 했던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나무를 보려고 하고요. 실용적, 현실적, 그리고 오감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중요시하죠. M 볼까요? 사과를 보는데 백설공주, 윌리엄테를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해요. N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전체적으로 보고요. 새로운 변화를 좋아합니다. 기존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좀 크게 숲을 봅니다. 가능성, 잠재력을 중요시합니다. 여기 영감에 의존하고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 감각형은 약간 직관형의 기능은 좀 더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무언가 다 이렇게 체크해서 안 될 것들을 찾으니까. 직관형들은 좀 더 긍정적이에요. 조금 S가 봤을 때는 우모해 보일 수 있죠. 좋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사과 어떻게 보이실까요? 맛있게 보인다. 네, 시작하신 건 아니죠? 네. 또 네, 그렇죠. 굉장히 막 광이 나서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빨갛다, 동그랗다, 아까 너무 늘렸다, 맛있겠다, 새콤하다, 향기롭다, 껍질이 매끄럽다, 아삭아삭하다. 설명이 안 필요하죠. 딱 보면 알겠죠. 그런데 백설공주, 윌리엄, 스티브 잡스, 마닐령, 하와, 사과. 아이고, 네, 어린남자. 그리고 다 설명이 한 번씩 필요하죠, N은. 근데 사실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 요구하긴 해요. 왜? 대부분 S가 많기 때문에. S는 우리가 쓰는 삼성, N은 아이폰. 여기 직관적이죠. 감각적이에요. 같은 작품을 하더라도요, S 감각형인 분과 직관형의 작품이 다릅니다. 이거 어떠세요? 사진 같으세요? 그림 같으세요? 그림 같. 그 사실주의. S 감각형인 작가분이 그리신 겁니다. 오, 네, 오, 아시네요. 역시 수준이네. 선생님, 저는 저 오빠의 국적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진과 그림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 사실주의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직관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피카소.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피카소 오빠입니다. 같은 작품을 그려도 감각형인 화가와 직관형 화가의 작품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 피카소 오빠 작품은 저는 예술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오빠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죠.
엊그저께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아셨어요? 그런데 엊그저께가 아니라 21년 작년 6월 5일 날요. 롯데시네마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워낙 MBTI가 많이 이슈가 되니까 이 그릇을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용기라고 부르죠. S들은 용기 그릇을 생각합니다. 근데 N들은 뭘 생각해요? 용기네, 취하러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용기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FP, ENFP 모여라. 네, 마케팅에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릇 자기가 가지고 오면 무조건 동일한 가격에 여기서 꽈득 팝콘을 채워주는 행사를 했었어요. S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네, N의 그림 다르죠. 이번에 세 번째 지표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실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TV를 없앤 지 한 7년 정도 돼가지고 요즘 잘 몰라가지고 그 복면가왕에 선생님들이 나가셨어요. 선생님들이 아는 네, 제가 아는 건 위원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많이 나가셨다. 노래를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부저를 눌러야 되잖아요. 내가 부저 누른 걸 위원장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가정이에요. 내 마음 상하시면 안 되고 노래를 못한다.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 라고 해서 안 눌러준다. 눌러준다. 그냥 무효세요? 눌러주는 거랑 안 눌러주는 거의 결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눌러주면 잘하면 눌러주는 거고, 예, 못하면 안 눌러주는 거예요. 왜냐면 부저 수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니까.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부저. 네, 노래를 못한다. 그래도 눌러주겠다. 네, 안 눌러준다. 네, 큰일 나게 하죠. 네. 그래서 눌러주시면 F예요. 관계자예요. 그래서 나라도 눌러줘야지. 아무도 안 눌러주면 어떡할 거야. 지인은 지인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그럼 T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T는 인간미 없이 사람이 그렇다고 안 눌러주냐 이러는 거죠. 아니 F는. 그래 T는 뭐라고 그래? 사람이 무슨 인간미가 중요해.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도 승패를 갈리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서로 다르다. 그래서 T는 우리가 법 앞에 있는 것처럼 정명공대하게 사실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사실이 중요하고 여기는 관계, 좋고 실행이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평, 분석, 논리적이고요. 뭔가 결정할 때 머리로 먼저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한 걸음으로 나와서 해결책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관찰자 입장에서 감정형은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조화, 갈등을 싫어하고요. 여기가 머리로 결정한다면 여기는 가슴으로 먼저 결정합니다. 공감하고 칭찬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공감 능력이 좋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 누가 시험을 봐서 잘 못 봤다. 그럼 팀은 어떻게 해? 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F는 어떻게 해? 야, 기분 풀어. 내가 맛있는 거 쏜다. 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공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원칙이 우선입니다. 여기는 의미가 중요하고요. 여기는 이성적으로 옳다, 그르다. 여기는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 여기는 다소 회의적이고 논쟁적이고요. 여기는 수용적, 공감적, 인내하는 편입니다. 여기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와 관계가 있으면 T는 목표가 우선입니다. 관계가 중요하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목표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여기는 사람이 먼저인 거죠. 요번에 그 사람 뭐 해야 되는데 집안에 일이 있었대잖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해 준 거랑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할 일을 해야지 하는 건 T인 거예요. 또 T는 정보, 사물,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 거에서 관심이 많고요. F는 살아있는 사람, 인류, 동물 이런 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전인도 선생님이 아마 젊었을 때 많이 들었을 텐데 누가 보면서 어머 스타일이 아닌 오빠가 우리 전인도 선생님한테 전번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T면 야, 그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T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상처하면 어떻게 내가 이쁜 게 지지 뭐 이러면 되지.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해. 여기 다치거나 말거나 사실 얘기를 되는 거 여기는 그 사람 마음 상처 받을 게 걱정이에요. 여기 와 목도리 너무 예쁘다라고 아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도리 봤지? 너무 예쁘지 않아? 어머 목도리 예쁘다. 카나로 공상이 얘기해요. T는 뭐 사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어. 향수. 네. 본인이 여자들은 향수 좋아한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F는 어때요? 수첩 다 썼네 하고 남편이 얘기했대. 아, 수첩 오케이. 수첩 계속 기억했다가 수첩 딱 사줄게. 수첩 틀린데 어떻게 알았어? 네가 말했잖아. 네.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다 굉장히 공감 능력이 있어서 잘 캐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T와 F. 네, 마지막. 하루를 보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투두 리스트를 쓰고 수첩에 다이어리에 막 적습니다. 그리고 쫙 긁면서 내가 할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면 뭘까요? J.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늘 많이 했다. 오늘 잘 보냈어. 그러면 P. 그러니까 여기는 해야 할 일 한이라고 하고 싶은 걸 못해서 후회하고요. 여기는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해서 후회해요. 다 똑같이 후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을 보내야 잘 보냈냐? 여기는 일과 놀이 중에 일을 많이 한다. 오늘 참 보람차게 보냈다. 교육도 받고. 여기는 놀아야 되는데 교육받으라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지금 죽을 것 같아. 다음에 또 있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예고해져서 움직일 때 마음이 편안하고요. 여기는 그 계획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러프하게 유연성 있게 보내야지 더 편안합니다. 여기 목표 지향적이고 여기는 과정 지향적입니다. 여기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편하고 여기는 체계적인 게 더 힘들어요. 유연한 거 좋아합니다. 명확한 구조와 순서를 선호하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싶어 하고요. 그 룰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여기는 마감일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요. 여기는 데드라인의 힘을 굉장히 가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제이는 어떤 일을 많이 없어 프로젝트 줬다 드리면 오늘 떨어지면 오늘부터 해요. 마감 때까지 하죠. 제이는. P는 제이가 끝날 때쯤 시작해요. 네. 데드라인의 힘을 이용하려면 제이가 P 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 죽겠어. 저 사람 언제 할지. 불안해내긴 됩니다. 집중력의 힘으로. 그래서 제이는 계속 하느라고 힘들고요. P는 열심히 놀다가 데드라인의 힘으로 해요. 근데 일단 제이가 뭐 불안하지. 저 사람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여기는 좀 유연성 있게 해서 P인 분들이 좀 약속 시간을 좀 잘 안 지키는 성향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 제이는 그게 겁나게 불편해요. 네. 이거 다음에 저거 다음에 요거를 차례차례 해야 편하고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고요. 등산을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산에 가야지 등산이지. 산 앞에야 산 앞에야 정확하게. 네. 그렇게. 미리 계획을 안 하는 스트레스가 중간에 계획 세워놨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P는 그 계획이 더 불편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J는 어디 여행을 가서 계획을 차례차례 세우는데 P는 어떻게 해요? 네, 닥쳐서 하거나 아니 계획이 없어. 제가 대학에 워크숍 했는데 2박 3일 졸업여행 가는 거 짜보세요. 학생 세웠더니 뭐 술 먹고 뭐 맛집 가고 근데 어디 가세요? 어머 장소를 정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을 휩싸여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아는 이제 다른 조직에 가서 뭐 선생님들 했더니 장소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차 몰고 있다 간대요. 안 밀리는 길로 가다가 식당이든 카페든 주차장에 차가 많다. 오케이! 저기 가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서 황당. 저기는 어머 무슨 여행을 프로젝트가 이런 게 꼼꼼하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데려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고 싶은 일부터 하고요. 변화, 계획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못 가면 그만이지 뭐 산 앞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파 좀 먹으면 산 앞에. 네. 느낌 가게 필로 하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 데드라인의 힘을 발현해요. 그것이 인기인들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결정을 고려하고 정보 수집을 좀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볼까요? 사무실에서 한 장면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짜증나 어떡해. 왜? 인터넷 회사 직원이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잖아.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어떡해. 그래? 그럼 놀면 되겠네. 야 지금 놀리냐? 매일 확인해야지. 검색도 해야 되지. 잊어봐야 돼. 아무것도 못하잖아. T가 뭐래요? 무슨 소리야? 매일 확인해도 안 되지. 안 해도 되지. 검색도 안 해도 되지. 일도 안 해도 되지. 나랑 안 오길 빌면서 책임 안 해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J, 누가 P인지 가는 뜻이죠. 짜잔. 이분은 출퇴근이 명확한데 이분은 출근을 하신 건지 퇴근을 하신 건지 외근을 나가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약의 조제하면 이분은 끝까지 다 챙겨 먹는데요. 이분은 한 이틀 먹다 또 남겨놓고 비약 먹고 또 남겨놓고 씨약 먹는데 약국을 차려도 돼요. 이분도 J와 P입니다. 이분은 생활하는데 뭔가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분은 물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J일까요? P일까요? 네, P죠. 커피 마시다가 껍질 좀 다 버려야지. 어깨도 아픈데 안마기도 하나 써야 되고,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밥만 먹어야지. 네. 아메리카노 먹다가 라떼 먹다가 네, 난리가 났어. 이거 혹시 뭔지 아실까요? 내 노래 가사. J일까요? P일까요? P죠. 네. 일만 잘하면 되지 왜 국장이 중요하냐. 네. 좋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 다 결과 나오셨죠? 네. 외향 나와서 흔들어 주세요. 외향. 비슷하시네. 네, 그러면 저기 외향 이리로 모이시고 내향 이리로 와주세요. 네, 자리들. 네. 자리를 네, 이름표하고 펜만 가지고 옮겨주세요. 네, 여기 외향, 여기 내향. 또 좀 이따 옮겨야 되니까 여기 내향형 선생님도 보여요. 선생님들 이 책상 두 개만 붙이시는지 의자 빼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이런 짧은 시간이라 뒤에는 못했지만 좀 다름이 느껴지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얘기해 보면 서로 다름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느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지역 활동가로 일하는 데 있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그리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서로의 강점들을 잘 화합하셔서 시계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시계가 잘 돌아가듯이 우리 지역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미 선생님들이 제가 안내드린 거 다 아는 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알미, 실천으로 삶이 될 때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선생님들 오늘 느끼시고 알게 되신 것들을 가정에서 또 지역 활동가와 함께 일하실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이해하는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제일 앞에서 열심히 하신 선생님 도움이 좀 되셨다는 박수 한번.